네, 자주자주 TV 시청자 여러분, 반미 리포터 이은혜입니다. 오늘은 용산 미군기지가 내려다보이는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왔습니다. 이전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다 나오고 있지 않아서 이곳 주민들과 또 시민사회단체들이 온전한 반환을 위한 운동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오늘 그 운동 가장 앞장서서 열심히 펼치고 계시는 용산 주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와! 용산 미군기지 온전히 되찾기 주민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은이라고 합니다. 용산 미군기지는 서울 땅 중심부 용산구에서도 정가운데 위치합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에 겁탈당하고 아이를 뵌 여성들이 모여 살았다는 용산구 이태원. 그 어원에서부터 치욕적인 침략의 역사를 엿볼 수 있습니다. 사대문으로 외국 군대들이 침략해 들어오려면 이쪽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군기지로 많이 사용되었던, 임진왜란 때도 청일전쟁 때도 이곳을 군기지화 해가지고 사대문 한성을 침략해오는 그런 역할들을 했고, 러일 전쟁을 통해 가지고는 아예 일본 군대가 이곳을 점령해오는, 1904년부터 지금까지 이 외국 군대가 점령해왔다. 일본 놈들이 이제 한반도를 병참기지화해서 이제 중국으로 만주를 이렇게 막 침략해 가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산역을 만들고 철도 지대를 형성하는 겁니다. 일본 군대가 나가고 나서 미군이 들어왔을 때도 이걸 이제 그대로 이제 또 사용하다 보니까 2003년 정부는 용산기지를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미국과 합의했고 2005년 용산기지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부지가 다 반환되느냐? 반환이 되지 않습니다. 미 대사관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 건물 이쪽 갈색 건물죠. 저기가 드래곤힐 호텔입니다. 저 드래곤힐 호텔과 이 길을 지나서 여기 있는 건물들 있잖아요. 그것을 연결시키는 출입구 방어 부지까지 더 해가지고 남긴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헬기장이에요. 한 저녁 으스름하면 막 헬기들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 이 헬기가 뜨면 소리가 안 들려요. 옆에서 말하는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근데 이곳에 헬기장이 그대로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110년이 넘게 외국 군대가 점령했던 땅을 이제 돌려받게 되는데 센트럴 파크처럼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보시면 한 센트럴 파크가 어딨어? 근데 그런 거에 외국 군대가 사용하는 호텔이 있고 헬기장이 있고 그리고 미 대사관이 들여다보는. 네, 지금 서울 한복판 노른자 땅에 100년이 넘게 주둔한 것도 모자라서 기름을 유출하고 자기들을 위한 공간을 남겨놓고 반환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 실태를 좀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떠나보실까요? 고고! 네, 지금 용산 가족공원을 지나서 동작대교가 보이는 곳에 와 있습니다. 용산은 용산 기지 때문에 교통도 굉장히 기형적이에요. 이 동작대교는 실제 미군기지를 지나서 서울역까지 가는 만들 때는 미군기지를 통과하기로 했던 것 같은데 용산 가족공원이나 국립중앙박물관이 예전에 미군들의 골프 연습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 그걸 보게 될 거다. 그렇게 되면은 한국 국민들 속에서 반미 감정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게 못 지나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만들어지다가 이게 딱 끊긴 거예요. 끊어져 있네요. 네, 딱 끊기면서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게 되는 거지. 용산역과 신용산역이 왜 이렇게 가깝지? 기지 안으로 이제 지하철 공사 못하게 했기 때문에 당시에 지하철 공사 때 지하로 이렇게 관통할 수 있게 공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 지하에 뭐가 있는 줄 알고 감히 그런 요청을 하냐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미 대사관 직원 숙소예요. 미 대사관 직원 숙소가 여기 미군기지 안에 있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이제 한미 소파에 의하면은 미군을 주둔 지휘 협정이란 말이에요. 그게 미 대사관 직원은 없어요. 거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불법적으로 들어와갖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요. 영화 괴물 기억하시죠? 요 뒤에 보이는 한 건물에서 그런 게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2000년도에 한강에 독극물이 방류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포르말데이드. 그거는 이제 시체 방부제, 있죠. 시체를 닦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남았던 그 포르말데이드를 한 480병인가 이 정도를 그냥 싱크대에 바로 이제 칼칼칼 붓는 거죠. 그 한강은 넓다. 물하고 섞이면 희석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명령이니까 집행을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최초로 이게 재판에 이제 회부가 되는 거예요. 미군 측은 자기네가 이제 공무 중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니네가 재판권이 없어! 막 이런단 말이에요. 엄청 손방망이긴 한데 그래서 재판이 열렸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2009년부터 15차례나 탄저균을 반입해 용산 미군기지에서 실험한 겁니다. 용산 어디서 했던 거지? 이렇게 이제 저희가 막 찾아봤던 거죠. 영어도 잘 모르는데 11 후송병원인 거예요. 또 시티파크 보이시죠? 시티파크 안쪽에 저기가 이제 11 후송병원이에요. 또 저쪽으로 쭉 가면 어린이집도 있고 그래요. 어떤 실험실을 했냐 이랬더니 간이 실험실로 했다 이러는 거예요. 임시적으로 만든 그런 실험실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도대체 용산에 저렇게 한복반에 미군 측에는 아무런 사과도 없고 해명도 없었어요. 용산 땅을 더럽히고 주민을 위험에 빠뜨린 것은 독극물과 탄저균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한국 정부가 미군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산 기지 내에 기름 오염 사고가 5건이었거든요. 저희가 직접 미국의 정보자유법에 근거해서 직접 청구를 해서 받은 자료에서는 기지 내부에 사고가 84건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주한미군 스스로 자체적인 환경관리 기준에서 최악의 사고라고 얘기하는 1000갤런, 즉 3.7톤 이상이 되는 거죠. 기름 유출 사고가 이제 7건이나 있었어요. 시티파크 그쪽 근처가 굉장히 또 심각한 문제가 터졌던 곳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다목적 운동장이거든요. 여기 다목적 운동장 공사가 2002년도에 진행이 됩니다. 이때 여기 업체들이 들어갔을 때 땅이 막 시커멓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당장 이게 공사를 중단하고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돼서 빨리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받아들이지지 않아요. 그래서 1997년도에 일어난 사고예요. 그 자료에 의하면 정화했다라는 게 없어요. 이렇게 방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5년 동안은 방치했다면은 토양 지하수 얼마만큼 오염이 퍼졌겠냐는 거예요. 드럼통 한 개가 55갤런이에요. 130개 쏟아진 사건이에요. 톤으로 따지면은 20톤이다. 20. 이런데도 미국 측은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지금. 서울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지하수에서 올해 초부터 발견되기 시작한 기름이 인근 미군 부대에서 나온 것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합의를 봤던 건 내부는 미군 측에서 정화를 하고 바깥은 서울시가 이제 정화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해가 거듭될수록 이 오염 수치가 줄어들지가 않는 거예요. 2015년, 2016년에 세 차례에 걸쳐서 내부 오염 조사를 하는 거예요. 내부가 실제 오염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서울시는 봐라, 니네가 내부를 정화를 안 했으니까 새어 나오는 거다. 공동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했어. 미군 측에서 합의를 안 해줬어. 그래서 지금도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알 권리가 차단되는 문제, 그건 코로나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게 다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함이 있는 거고, 그 정보 통제가 안 되고 있거나 혹은 미국 쪽에서 우리가 알아서 잘하고 있다라고만 했을 때 더 알기 힘든 어려움이 있는 거고. 이건 2006년도에 반환된 부지예요. 작년에 이제 개발 공사를 하다가 오염 물질이 또 나온 거예요. 2011년도에 다 정화를 했다라는 곳인데 다시 오염 물질이 나왔고, 그럼 누가 그럼 정화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막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그렇고 춘천 캠프베이지도 그렇고 예전에 부산 하야리아 기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조사를 안 하고 정화를 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 공업 만들어지고 나서 또 오염이 발견돼갖고 중단시키고 다시 이제 그런 게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한 번 우리가 반환받으면은 미군 측은 책임을 절대 안 집니다. 이제 그거는. 너네 땅인데 너네 알아서 그래, 해라. 니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그전에도 니네가 정할 거면 니네 가져가 이거였단 말이야. 그럼 담벼락 안에 포크레인이 들어왔어. 검정색 흙을 패내고 새 흙을 집어넣는 거지. 그리고 이걸 안에 있는 연료 탱크 이걸 갖다 끄집어낸 거예요. 새 연료 탱크를 심는 거야. 다 부식돼가지고 다 이게 새어 나온 건 거예요. 사실은 자기네가 은폐시키려고 했던 게 들킨 거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정하지 않아서 캠프 기분 안에를 합동조사를 해본 적이 제가 없는 거예요. 깜깜이 조사, 책임 떠넘기기, 은폐 시도. 미군은 심지어 정화 비용까지 우리에게 떠넘겼습니다. 서울시는 매년 5억 원이나 드는 정화 비용을 미군이 아닌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해 받아내고 있습니다. 소파 조항에 의해서 저희는 이제 지자체에서 정화를 하고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을 하면 거의 다 받거든요, 100%. 그러면 한국 법무부가 미군에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는데 미군 쪽에서 응답이 없더라고요. 그런 기록이 없었어요. 국내법이나 국제법적으로도 오염자가 정화 책임을 지는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 통용이 되는데 사각지대인 거예요, 여기는. 유류 오염만 공개된 거지 다른 오염들은 공개가 안 된 거거든요. 유기화합물이라든지 이런 게 더 위험한 물질들이 오염이 있을 수 있는 건 거지. 그런 것까지 했을 때 최소한의 1조 원이 들 거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주민들은 곳곳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가족공원을 거닐다가 기름띠가 흘러나오는 물을 본다던가 또 실제 폐유가 들어있는 그 기름통을 밖으로 꺼내는 모습도 많이 목격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녹사평역 인근만 가도 날씨가 흐리거나 덥거나 하면 기름 냄새가 너무너무 심하게 나요. 정말 미국이라는 존재를 우리나라에서 건드리기 힘들어하는구나.
세계 어디에도 수도 한가운데 거대한 외국군 주둔을 75년이나 두고 보는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1000만 시민이 살아가는 도시 한복판에서 세균전 실험을 하고 약품을 방류하고 토양을 오염시키는데 책임을 묻기는커녕 뒤처리를 알아서 하는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조사와 책임, 신속하고 온전한 반환을 요구하는 것, 주권국가 국민으로서 목소리를 더 크게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환받을 때부터 당당하게 우리 자주권을 행사해서 당당하게 반환받고 정화를 책임을 묻고 이렇게 만들어진 공원이 우리 우대들에게 당당하게 물려줄 수 있는 건 거죠. 그런 지점에서 지금의 이제 공원의 정화 비용을 받아내는 거는 그냥 돈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거는 우리의 자존심의 문제이고 주권의 문제이고 후대들한테 어떤 선배로 남을 것인가 이런 문제이기도 하다. 주민이나 시민단체나 계속 싸우고 저항하고 해서 조금씩 얻어내는 거지 당연하게 주어져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바깥에서 무슨 사고가 생기고 피해가 있고 항의가 있고 저항이 있을 때 조금씩 이제 개선이 되고 있고요. 용산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가 국민들에게 알려진 건 14건에 불과했습니다. 시민들의 힘으로 100여 건이 넘는 환경오염 사고가 있었다는 걸 알아낸 거죠. 지역은 용산에 위치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곳곳 전 세계의 미군기지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위해서 촛불을 들었던 그 힘으로 미군기지도 온전히 국민의 품으로 꼭 되돌려받읍시다. 자주자주 TV 시청자 여러분 함께 하나 둘 셋 함께해요. 함께해요.